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영국발 입국자 검체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1.7배 높은 전파력인데요. 백신 무용론도 제기됐지만 다클론 항체 방식이라 효과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제계의 한숨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향 그리고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할 방역과 경제 대책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백순영 카톨릭의대 명예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내일 이제 정식으로 발표할 3차 재난지원금도 궁금하고 박연미 평론가님, 네. 어느 정도 윤곽이 지금 다 나와 있죠? 내일 네. 발표될. 네. 일단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집합 제한, 집합 금지의 순으로 해서 100만 원씩을 더 얹어줍니다. 그러면 집합 금지 업종으로 가장 크게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헬스장, 노래방 이런 곳들은 그 가게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가게별로 지원하는 금액도 좀 늘어나고 종전에 지원하지 않았던 법인 택시 기사들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는 당초 하는 3조 원 플러스 알파였는데 네. 5조 원 안팎이 될 거다. 예상보다 예산 규모가 훨씬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 지원은 아니고 선별적 지원인데 2차보다 조금 넓고 조금 두텁게 한다. 그런 취지네요. 그렇죠. 선별 네. 지원인데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을 예. 좀 더 유념해서 임대료 지원을 현금으로 하겠다. 이게 2차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의 한 70% 정도가 임대료가 제일 부담된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매출은 거의 40% 정도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임대료 부담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14일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좀 넓혀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올해 말로 끝났어야 하는데 이 시한도 반년 늘리기로 먼저 결정을 했고요. 당초에는 반년 늘리되 세액공제 어떤 비율은 50%까지만 해주기로 했는데 네. 세금에서 깎아주는 비율을 70%까지 종전보다 20%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이 정도로 실감이 나는 세제 혜택이 있어야 임대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인데 사실은 개인 간의 선의에만 기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해서 이분들을 좀 적극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도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사람만 돕자. 또 이런 그 임대인 가운데 너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자는 얘기가 있어서 예. 요걸 두고도 마지막까지 좀 옥신각신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1억 넘는 임대인들은 그런 임대소득세 공제 네. 못 받는 건가요? 거기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여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내일 그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 이분들을 넣을지 뺄지 결정이 될 텐데 네. 글쎄 아직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피해를 입은 것은 다 똑같은데 일정한 소득 기준으로 어떤 분들은 지원을 하고 어떤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빼면은 그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애매하죠. 그분들 그 건물에 네. 있는 임차인들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쨌든 지원을 먼저 하고 네. 나중에 정 필요하다면 세금으로 다시 걷는 방법도 있으니 일단 임대인들이 여기 동참하면 무조건 지원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너무 돈 많이 버는 사람까지 돕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아마 그 오늘 안에 결론이 나서 내일 종합적으로 가다듬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특별 고용 업종이라든지 프리랜서들에 대해서도 2차 때처럼 좀 지원이 되는 거죠? 네,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일명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고용 형태로 네. 일하시는 분들 예. 있잖아요. 뭐 골프장의 캐디라든지 아니면 그 학습지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게 되고요.
자영업자들에게 그 고용보험료나 전기요금을 납부 유예하는 한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 매번 이제 차등 지급을 할 네. 때 차별 논란이 있어 왔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일단 음식점도 잘 되는 데도 있거든요. 배달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집들은 뭐 배달콜이 계속 들어와서 라이더를 섭외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니까 소상공인 가운데도 다 어려운 건 아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 장사하는 사람만 어렵냐. 네. 우리도 어렵다. 재택근무 아니면 무급휴직 이런 것들이 많은데 주려면 다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돈 잘 버는 사람까지 줄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선별 지급을 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 기준을 따지기에 시간이 좀 급하거든요. 아마 정부 생각에는 급한 불 끄고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 자영업자 화면에도 나오는데 일반 자영업자 경우에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지금 소득이 좀 줄어야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줄은 게 그렇죠.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지원했다가 또 회수해 가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쨌든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다 네. 보니까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건데 대상자가 사실 워낙 많습니다. 요번에 보면 어쨌든 법인 택시 기사를 포함해서 한 58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되니까 일일이 아마 사후에 출연하기가 쉽지 않을 네. 거예요. 이게 행정비용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금의 절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지는 않는데 일부는 물론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법인 택시 운전기사가 이번에 포함됐는데 그분들은 뭐 일반 자영업자 수준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게 됐나요? 네, 어떻게 그 되나요?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법인 택시 기사들을 지원하는 안을 두고도 논란이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의 그 실질적인 피해를 하나하나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법인 택시 기사분들의 그 지위 고용 상태를 어떻게 봐야 할 건가 이걸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택근무 많이 하고 회식이나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저녁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산업금 채우는 게 뭐 상당한 고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만두고 전직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 고용이 전체적으로 볼륨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이 안이 아마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내년에 큰 정치 스케줄도 있다 보니까 예. 그런데 차후에 이제 이 고용 지원에 대한 효과를 두고는 아마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 교수님, 뭐 이 바이러스 지금 너무 지금 심각하고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뭐 지금 걱정이 많은데 뭐 정체가 밝혀졌습니까? 변이 어떻게 변이된 건지 뭔지 이게? 예, 변이의 내용은 밝혀졌습니다. 예, 이 변이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세포에 수용체라는 것이 있고 바이러스가 이 수용체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그 수용체랑 결합하는 부위가 일부 변해서 그것이 사실은 501번째 501번째. 501번째의 돌기단백질의 아미노산 중에 한 곳이 바뀐 것이 굉장히 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그 돌기단백질 안에서 9개의 변이가 있는데 어려운 얘기지만 그중에 어떤 한 개가 우리 몸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부위가 변이가 생긴 것이 상당히 좀 이 영향력이 있는 변이다 하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고 이것이 전파력을 아마 강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것이 독성이 더 강해진다든지 우리 몸의 그 형성되는 항체를 무력화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서 뭐 좀 안심은 됩니다만은 좀 더 실험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죠. 실제 파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데에서는 실제로 실험을 해서 아마 이것은 그 항체를 무력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밝혀낼 것으로 봅니다만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항체가 결국은 작용을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지금 70%, 1.7배라는데 이거 상당히 긴장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70%는 의미가 뭡니까? 그게? 70%라는 의미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 있어서 70%더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실험실에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세포에 감염시켰을 때 증식 속도라든지 감염력이 7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우리는 10배 정도 감염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전파력은 굉장히 강해졌지만 그 10배라는 것과 지금의 70% 이건 결국은 10배는 1000%거든요. 예, 그 차이는 지금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사실은 감염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 예. 실제 역학적으로도 영국에서 환자들의 이
비율, 즉 예.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전파력이- 됩니까? 그게? 지금 영국에서 15일까지 조사한 걸 보면은 12만 6,019명의 검체를 분석했더니 그중에 25% 정도가 이 바이러스였다 하는 것이거든요. 아. 4명 중에 1명은 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영국 남동부에서 유행하기 시작해서 영국 아마 전국으로 퍼지는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전파력은 강한 바이러스고 아마 이 바이러스가 전체를 차지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영국에서 국내에 입국한 가족들에 의해서 국내 처음으로 이제 유입이 된 게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기존의 바이러스에 맞춰서 뭐 대응을 했던 이런 방역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도 혹시 뭐 변화가 필요할까요? 물론 전파력은 굉장히 강해졌기 예. 때문에 방역은 더 강하게 하면 좋겠죠. 하지만 바이러스 자체의 전파력이 강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것은 지금 네. 우리가 2m 거리 두기를 하면 안전하다고 하고 있는데 예. 이걸 지금 3m로 늘릴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은 결국은 우리 방역이라는 의미는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독성이 더 늘어났다든가 혹은 전파력이 더 강해졌다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접촉을 더 줄여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일본은 뭐 외국인들을 앞으로 한 달간 아예 입국 금지를 시켰잖아요.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전부 금지라기보다는 네. 일단 새로운 비자를 안 내주는 초강수를 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지금까지 능동적인 방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초강수가 아니고서는 지금의 이 3,000명씩 나오는 즉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더 악화되면 더 이상 통제가 안 될 것이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여서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확진자가 영국 말고 미국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전파력이 높은 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왜 영국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긴장을 시키는지 미국이 실제 변이 바이러스가 훨씬 많은 거 아닐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변이 자체로는 굉장히 더 많겠죠. 근데 미국이 환자 수가 예. 월등하게 많기 예. 때문에 변이 자체는 많이 나왔겠지만 그 변이가 전파력이 더 강하다는 증거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 영국 바이러스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자체가 전파력이 강해질 만한 위치에 있고 또 그것들이 항체랑 또 결합하는 부위에도 있기 때문에 항체에도 그렇고 또 진단도 그렇고 항체 치료제도 그렇고 영향을 줄 수는 있다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 정도고 그 위에 예. 거는 좀 더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러면 말씀하셨지만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은 그 항체 능력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돌기 단백질이 1273개나 되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중에 일부가 변한 것이고 이 항체라는 것은 거의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 항체의 능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예. 일부 좀 결합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전체 그 항체의 능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영국에서 입국하신 분 중에 이 변이 바이러스 확인된 게 12월 22일에 입국한 세 분이잖아요. 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그 이전에 입국하신 분이 즉 13일 날 입국하신 80대 노인이 이 일산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사망 후 확진이 되셨어요. 예. 그런데 진단 검사는 확진이지만 이 변이주라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보다 일찍 귀국을 했던 8일 날 귀국했던 사위분이 계시는데 이 사위분이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 일상생활을 하셨는데 그 후에 확진이 되셔갖고서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이 변이주에 감염되셨다 하면은 지역사회에 노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깊어지는 것이죠. 아니 근데 8일에 입국했는데 왜 아직까지 검사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그분들은? 그거는 검사 결과는 나왔지만 그 양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가 결과가 안 나왔. 변이인지 바이러스는 아닌지가 갖고 확인이 있습니다. 안 예. 되는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입국 일본처럼 입국 금지를 할 수는 없고 정부가 좀 더 강화된 조치는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일단 자가격리를 해제할 때에 예. 지자체가 이것을 진단검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전수검사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입국할 때에도 사실은 지자체에서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었는데 이것도 전수검사로 입국할 때 전부 하기로 했고요. 이 전체적인 자가격리를 수칙을 좀 더 예. 강력하게 바꿨습니다. 예. 근데 런던에서 들어와서 우리 인천공항 들어오는 직항편만 지금 검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를 거쳐서 들어온 그런 여행자들도 많을 텐데.
그런 일단은 경우는, 네. 영국발인 경우 경유하는 경우도 네. 전부 금지를 한 상황이고요. 경유도,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실제로는 유럽발이라고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상황을 보면 20개국 이상이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러고요. 네. 미국인 경우에 있어서 아직 환자가 발견은 안 됐지만 안소니 파우치 소장의 발언에 의하면은 미국에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예. 영국과의 교류를 보면은 충분히 감염자들이 네. 왔을 수가 있고 사실은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전수 검사 또는 이 전서열 검사하는 것을 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좀 늦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예.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이것을 물리적으로 검역으로 막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유럽에서 지금 이 봉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과연 그 봉쇄로 막아지는지 즉 그 유럽 안에 각 국가들에서 있는 환자들이 전파력이 강하다고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예. 남아공에서 생긴 변이는 지금 이 영국 변이와 좀 다른 겁니까 또? 뭐 근본적으로는 같은데요. 예, 조금 변이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01번째 변이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옆에 부분들도 몇 가지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뭐 여러 군데 뭐 탈락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른데 오히려 남아공 것이 더 강력하지 않나 하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러스는 시간이 가면서 전파력은 강해지는데 그럼 치사율, 뭐 치명률 이거는 좀 더 어떻습니까 변화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파율이 항상 강해지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전파율이 네.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적응하는 과정 중에서 전파율이 높은 바이러스들이 훨씬 더 적응하기 쉬운 이유가 전파율이 높으면서 독성이 약하다면은 건강하게 걸어다니지만 감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한테 감염을 시키게 되면은 그분들은 사망하고 피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예. 전체적인 분모가 커져버리면은 치사율 자체는 떨어질 수가 있지만 실제 피해를 당한 사망하신 분들은 더 많아질 수 있는 예. 이런 좀 아이러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통계적으로 보면은 치사율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은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율이 강하다는 것은 바이러스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이고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증상이 약하다고 해서 이건 만만히 볼 것이 아닌 것이 고령자이거나 기저질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바이러스가 치사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파율이 강한 것이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예, 예. 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뭐 새로운 좀 우려점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요 며칠 이제 확진자 수가 어제 같은 경우 8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좀 급격한 확산세가 좀 꺾였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25일 날 1241명이 최다치인데요. 네. 이 이후에 계속 줄거든요. 1132명, 970명, 808명 이렇게 줄기는 하는데 이게 그래프에서 주는 것이지 이게 착시입니다. 결국은 확진자 중에서 얼마나 그 양성이 되느냐 하는 검사한 사람 중에 얼마나 되느냐는 양성률을 보면은 양성률이 사실은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최다치의 다음 날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최다치가 나온 날은 사실은 이 동부구치소에서 288명이 한꺼번에 네. 감염이 됨으로 해서 예, 예.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은 1000명 전후로 해서 검사 수가 많은 날은 환자 수가 많고 지금의 이 808명인 경우도 검사 수가 지금 3만 1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 적기 때문에 평일로 계산한다면은 1000명 이상 될 수가 있었던 숫자이기 때문에 검사 수가 주말 효과로 인해서 좀 줄어든 효과이지 아직도 감소 추세라고 하기는 어렵고 정체되어 있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는 뭐 어떤 명목적으로는 조금 주는 듯하지만 사실 사망자는 최근 들어서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사망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또 끝날 문제가 아니라 더 걱정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400명, 500명 수준에 있을 때 이 정도 사망률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그 이후에 12월 중순 들어오면서는 거의 1000명 수준을 예. 넘어가고 있고 예, 예. 지금 지난주만 해도 1017명이거든요. 한 주간의 하루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로 나오는 사망자 위중증 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사망자 중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사망자가 유독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을 좀 다른 병상으로 좀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병상 네. 부족이 되었었고 중환자실도 네. 부족했었고 일반 병상도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은 사실은 거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만든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이라든지 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제한적인데 네. 여기서 전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망하신 분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병상이 모자라서 사망한 것인데 우리 정부의 통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사망한 것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통계에 들어가지는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인데 그것도 제대로 된 병상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상 부족이 좀 더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사망하심으로 해갖고서 사실은 위중증 환자의 수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위중증 사망 합쳐서 위중증 환자의 순증, 즉 실제 증가세가 되는 것인데 이 증가세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지금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유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뭐 일부 자영업자들은 좀 더 3단계로 빨리 올리자 그러는데 뭐 지금도 3단계보다 일부 강한 요소는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방역 통제라는 것은 적기에 또는 선제적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1,000명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12월 8일 날 2.5단계로 격상을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급격한 감소세는 막는 효과는 있었지만 사실은 강력한 통제 수단은 갖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은 3단계보다 더 강력한 걸 하고 있습니다. 23일은 수도권부터 24일은 비수도권까지 전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했기 때문에 3단계에서도 10인 이상 모임 금지거든요. 3단계보다도 더 강력한 것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감소세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방역당국은 기대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지표도 있습니다. 예. 감염 재생산 지수 같은 것들이 1.27에서 1.07로 줄었기 때문에 좀 감소세를 기대한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민들의 이동량도 지금 최저로 가 있어요. 대구 경북 때보다도 더 이동량은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계산을 하면은 감소세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인데 사실 요새 나오는 거 일상적인 감염 우리 주변에 있는 무증상 감염이 굉장히 많이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방역의 통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한번 강력한 방역 통제가 좀 선제적으로 됐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뭐 자영업자들은 지금 이미 피해가 크지만 네. 또 일부에서는 뭔가 좀 거리두기 단계가 좀 복잡하다, 자꾸 바뀐다 이런 네.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아마 그 0.5씩 올라가는 단계를 정한 게 숫자가 커지면 상황이 너무 엄중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1, 2, 3, 4, 5로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0.5, 0.5를 넣은 것 같은데 일단 그 단계가 좀 복잡합니다. 이 직관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1, 2, 3, 4, 5단계로 하는 게 좀 자연스러웠을 거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인 조치가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 와서 3단계로 올린다 한들 이게 굉장히 유효한 방역의 효과를 낼 것이냐 이건 좀 세모거든요. 대신 우리가 항상 정책을 펼 때는 기회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될 때 그때 펴는 건데 기회비용으로 치러야 하는 그 자영업자들의 손실은 너무나 명백하지만 이게 방역에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인 상황이어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방역이 거의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3단계 조정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3단계 조정을 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로만 가더라도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지원금을 좀 늘리잖아요. 네. 그럼 전체 지원금의 재원이라든 재원 마련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재원 마련은 네. 뭐 그 100% 거의 이제 새해에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다 나랏빛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요. 추경하면서부터 우리가 국채 발행을 계속 늘려왔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나랏빚이 상당히 늘어날 거다. 이건 뭐 예.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우리가 걱정해왔던 부분인데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급한 불을 꺼야 하고 그 다음에 수습은 다음에 걱정할 일이다. 이렇게 일의 선우를 그렇게 나눠놨지만 네. 아마 한숨 돌리고 나면 그 국가부채 문제가 상당히 좀 엄중하게 느껴진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끝나면야 좋겠지만 4차, 5차도 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이전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 시장은 굉장히 전통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또 우리가 레드오션이라고 부를 만큼 어차피 인문대를 나오든 공대를 나오든 퇴직 이후의 삶은 치킨집으로 우리가 그런 공식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게 하나의 방아쇠가 된 거죠. 그렇다면
어느 기간 동안 그 업종별 구조 조정은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네. 다만 이분들이 실업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 최소한의 생계 보장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회 보장을 위한 기금 같은 것들은 좀 충족을 해둬야 될 거고요. 현 상황에서 간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려야죠. 그렇지만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내년에 이 고용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백신을 우리가 빨리 들여와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 게임 체인저가 될 백신. 뭐 어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년 2월에 접종을 할 것이다. 그 왜 비서실장 얘기하죠?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는데. 아마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네. 2월이 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 있어서는 27일 날부로 승인을 한다고 그러더니 아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승인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MHRA라고 거죠? 영국의 이제 우리나라 예. 식약처에 상당하는 기관에서 예. 규제청인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승인을 해야 되는데 예. 28일에 할지도 모르고 연말 안으로만 한다면 1월 4일부터 즉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것은 아마 변함이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1월, 2월 한 번 4주 그러니까 한 달 안에 한 번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2차 접종까지 끝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식약처가 승인할 수 있으면은 2월 말 정도에는 우리도 승인을 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로 빨리 한다면은 2월 말이 가능할 수는 있다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여서 예. 우리 식약처의 승인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냐는 거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CMO로 생산하는 것이 계약상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일단 물량만 1,000만 명분 다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한 백신인 것이 이 유통 구조도 2도에서 8도 우리 독감 백신하고 같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접종 구조에 그대로 올려놔도 되고 더 크게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안과라든지 이런 데서 다 접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접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량 확보가 사실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에 관해서 왜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뭐 효능이 훨씬 더 좋은 걸로 확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건 뭐 뭐죠? 더 좋다기보다는 예. 왜 파이저나 모더나랑 비슷한 상황, 즉 90%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파이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중증 환자가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감염된 사람이 백신을 예. 맞은 사람들 중에서. 하지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중증으로 가는 것은 100% 막을 수 있다라고 예. 발표를 했는데 이건 CEO의 발표라 영국에서 승인되기 전에 좀 정치적으로 발언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실제 90%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예 백신 자체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효능만 괜찮다면 아스트라제네카가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가격, 보관 모든 면에서 괜찮은 거네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3, 40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자, 우리나라가 2월에 맞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좀 늦어지면 우리는 백신 없이 이제 봄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다른 나라는 백신을 다 맞아서 뭐 백신 여권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글쎄, 백신 여권이라는 게 이제 좀 이상적인 개념인 거죠. 이제 방역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백신을 맞았다 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걸 증명해야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건데 글쎄요, 저 정도 해야 되는 건 사실 유럽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4분의 1은 미국 사람이고 네. 나머지 위중증 환자의 상당 부분이 유럽에 모여 있으니까 국경 없이 드나들던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안에서는 저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현실적으로 오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마스크, 개인 위생 이런 것들로 좀 버텨나가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그 변이된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거기까지 가진 말아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